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광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처음 뵀는데 머리를 짧게 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이돌 머리 같은데요. 아이돌 머리? 새해도 맞고 해서 오랜만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멋져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해 보이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박사 출신의 덴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이를 뿌덕뿌덕 이갈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하. 네, 전문 용어로 이게 브럭시즘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자고 일어나서요. 머리가 띵하니 아프다, 개운하지 않다, 턱이 아프다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과적으로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갈이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갈이 증후군요? 증후군. 네, 이게 전문 영어로는 용어네요. 브럭시즘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좀 아프시고 치아도 좀 아프신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아, 이갈이 증후군요. 네. 그 전날 오징어를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서는 이가 아플 수 있죠. 턱이. 예, 그거는 이제 이유가 특별한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일시적인 현상도 있고 이게 계속되는 현상. 네. 두 가지로 흔히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도요. 그렇습니다. 계속될 때에는 이제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그 브락시즘이라는 이 이갈이 현상이요. 보통 언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나요? 예, 잠잘 때? 대부분의 경우에 수면 중에 나타나게 돼요. 무의식 상태인가요? 예, 무의식 상태에서 치아를 꽉 악물거나 또는 치아를 갈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깊은 수면 상태에서 얕은 수면 상태, 렘 수면 수면이라고 상태.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 바뀔 때 자주 나타납니다. 아, 네. 하기는 뭐 잠을 안 잘 때 이를 갈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떤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속속였을 때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이를 박박 깔고 있을 때 그럴 수도 빼거든요. 있죠. 네. 어제도 제가 그 하는 스포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농구 선수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다가 아, 뭐 주먹 다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야구로 치면 벤치 클리어링.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가는 거 이건 아니고 네. 이가 이거는 갈게요? 상관없는 겁니다. 네. 네, 상관없는 거고 일단 수면 상태에서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죠. 모르면서.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네. 그렇죠. 네, 다른 분이 같이 주무실 때는 아는데 네. 혼자 주무시는 분은 모르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일을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예. 잘못된 상식인가요? 약간 정도 가는 건 괜찮으십니다. 예. 그런데 매일 밤 매일 밤 일을 가라. 주기적으로 네. 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질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이갈이 증후군 네. 왜 증후군이라고 하냐면은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짐작이 되는데 정확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불치병이에요? 용어 해설 이거 필요하네요. 증후군은 뭐 우리 많잖아요. 새집 증후군, 예. 무슨 증후군 하는데 그렇죠. 일상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 원인이 좀 불분명하고 네. 완치라든지 해결이 좀 쉽지 않은 것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쓸 때 이제 증후군이라고 쓰니까 네. 이것도 원인 자체는 상당히 규명하기가 힘든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해악이 널리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심각한 부분들을 많이 초래해요. 네. 이를테면요? 일단은 치아가 마모되어서 예. 이런 시기에 치아가 전체적으로 다 마모가 되면은 일단 씹는데 힘드시고 네. 또 시린 증상이 일찍 나타나고 네. 또 치아 전체를 크라운을 씌워줘야 되는 이런 풀 마우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와우. 치아 전체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당장 나타나는 건 안면 부위의 통증이라든가 또는 턱 관절 쪽의 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네. 하기는 지난번에 뭐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가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뭐 상아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닳아서 신경이 마모돼서. 노출되거나 그럴 네. 때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사실은 이갈이를 하다 보면은 뭐 한쪽 부분만 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갈고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부딪히면서 많이 상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되기 때문에 평소의 힘의 몇 배가 가해지고요. 네, 네. 그렇죠. 또 하나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잠을 자기 힘들어요. 그 정도의 소음이 나나요? 네, 그리고 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성을 잘 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를 많이 놓치세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본인은 이가 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네. 옆에서 누가 알려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꿈을 꾸다가 그 꿈의 현상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잠꼬대 일종으로 네. 이를 갈거나 옆에 네, 사람을 그죠. 그럴 수 있단 심지어 말이에요. 때리기까지 해요. 네. 이제 그러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로 내가 갈았는지는 모른다고요. 뭐 이를 갈거나 코를 골았다는 생각은 뭐 잠깐 들긴 하겠지만은 정도를 모르니까 이건 반드시 옆에 있는 분이 알려줘야 돼요. 동료가 알려줘야 되는 아하. 그렇습니다. 이건 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으시고요. 그럼 보통 어떤 연령대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보통 한 10대부터 네. 30, 40대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그 중에 하나 원인이고요. 또 어린 아이들 사이에는 치아가 새로 날 때 이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가는데 예. 어린 아이들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입에 낀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요. 네.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자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해주고 네. 또 잠이 빨리 들게끔 예, 해주고. 그리고 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요. 네. 그럼요. 저도 경험이 있는 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처음엔 좀 걱정을 했어요. 아니 애들 방에서 잘 자나 이렇게 봤더니 이를 갈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버릇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정말 일을 가는 시기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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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그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같은 거 기를 때도요. 얘네들 이 났을 때 가구들을 다 갉아먹고 막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비슷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애들 때는 뭐 특별하게 마우스피스를 낀다든지 이런 치료보다는 심리적인. 심리적인 네. 안정을 취하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인이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이제는 뭐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예. 네. 하여튼 습관적으로 이런 굳어진 현상이 거죠. 나타나면 네. 이제는 치과를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기는 한 거죠. 네. 다행이다. 빨리 듣고 싶은데.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요 초대석 시간에는 스마일치과 여강재 원장님과 이갈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채팅창에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먼저 9270님요. 꼭 답변해 달라고요. 7살짜리인데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일을 가는지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가요? 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네, 7살 경우에 치아 쪽에 좀 변화가 생겨요. 네. 6살쯤에서 아래쪽 앞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살쯤이요? 예, 네. 그래서 7살, 8살까지 앞쪽 치아들이 갈리기 시작해요. 예. 그때 이가 듬성듬성 보이는 예,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귀여워라. 새로이 이가 솟아나고 또 기존에 있던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면서 네.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럴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드물게 이때 이제 이를 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정보를 들으시고 이를 갈면은 예. 이를 안 갈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니까 치과에 가서 그 장치를 해야 되겠구나 예. 하고 오세요. 네, 네. 오히려 이때는 치아의 간격이 넓어지고 또 치아들이 많이 움직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오. 어떤 고정 장치로 고정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아. 초래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잘못된 상식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용 마우스피스가 있을 네. 텐데 예. 그거를 뭐 성인들은 예. 이가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해도 괜찮지만 성장기에 있는 애들에게 그쵸. 하면은 오히려 성장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저해를 그렇습니다. 받는다.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예, 꼭 그리고 명심해야 되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서뿐만 아니라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어클루절 가드나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걸 팔아요. 네. 그런데 특별한 조언이 없이 그냥 사용하다 보면 그냥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나쁜 부작용. 결과를 초래할 역효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아우, 정말 좋은 정보였습니다. 이런 건 정말 그 팁입니다. 좋은 그럼요. 정보로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권투하는 그 마우스피스를 끼워가지고 재우면 안 될까요? 권투할 때 쓰는 네. 마우스피스하고 치료용하고. 치료용하고 좀 틀립니다. 재질도 다르죠. 안 된답니다, 그것도 틀려요. 여러분. 그렇겠죠. 네, 절대 그거 죄송합니다. 야매를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운동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얘기했던 권투라든지 격투기는 이건 뭐 물론이지만 일반 농구하는 사람들 어허. 또는 뭐 야구 선수라든지 네. 대부분이 왜냐하면 순간적인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를 많이 상한답니다. 이 네. 스포츠맨들이. 네. 그래서 쓰는 거지 일반인들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어릴 때 이렇게 이빨을 너무 가는 게 습관화된 사람은 사각턱이 된다더라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 정보 중에 맞는 게 있어요. 이를 갈면 사각턱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른이 되어서 이를 많이 갈면은 얼굴에 있는 씹는 근육이 너무 발달을 해요. 어머. 저절로. 어머. 그래서 근육 발달로 인해서 사각턱 모양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치아가 너무 많이 갈리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하. 사각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분의 얘기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이런 이갈이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부작용으로 사각턱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에요. 와, 네, 치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어허.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오래 가는 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요. 이 원인과 해결책을 규명해 주셔야 할 때가 왔어요. 네. 자, 이 브락시즘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한 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근원적인 치료는 정말 어렵고요. 네.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원인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중추신경 장애 네.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예.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네. 그러니에요. 그리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삶에 있어서 좌절 또는 정신적인 피로감. 성격이 좀 공격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시고요. 다 해당돼. 또 음주 후에 또 많이 나타나세요. 그 밖에 치과학적으로는 부정교합이 있으신 경우, 네? 교합이 잘 안 됐을 경우. 그리고 구강 내에 어떤 질환이 있으신 경우, 또 유전적인 요인도 좀 많이 진짜 작용하고 있어요. 많으네요. 다 걸려들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는 피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갈이 흔히 생각하는 건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문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네. 간헐적으로 어쩌다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다.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뚜렷한 치료법은 없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불치병만 치료요. 그다음에 저희 그 감기 증세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에 대한 정확한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 여러 가지 네. 그게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방지를 하면? 방치를 하면 예, 방지가 아니라. 보통 뚜렷한 치료를 하지 않고 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의식 상태에서 치아를 물게 되는 경우 너무 세게 물어요. 평소에 무는 힘의 몇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서 치아가 다 닳아서 짧아질 수 있고요. 네. 이제 한 5년, 10년 계속 갈게 되면 짧아집니다, 치아가. 치아가요. 그래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린이.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페일한다든지 또는 어머. 크라운이 깨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가 나빠질 수가 있고 턱 관절 또는 턱 근육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걱정되는 문제네요. 아니, 여자분들은 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 기승전 사각턱 하면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사각턱 그러면 일단은 놀래죠. 놀래죠. 예.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방치되면 절대로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치과적으로 제가 무의식 상태에선 제가 가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갈이 증세가 있다 없다 브락시즘이다 아니다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입안에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먼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로 이제 촬영을 해봐가지고 네. 턱 관절 같은 데를 보고요. 또 치아에 마모된 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비슷한 연령대의 마모도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네네. 브락시즘 이갈이 증후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요. 그렇겠네요. 뭐 다른 이유보다도. 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치아에 마모면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음흠.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에 마모면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벌써 마모된 면이 상당하다든가 그러면 이갈이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중증 이상이 되신 경우에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오, 네. 그리고 크랙 같은 게 아주 잔 그렇습니다. 크랙이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 네. 치아가 아주 단단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상의 힘을 주게 되면 그렇겠죠, 크랙이 그렇겠죠. 많이 가게 돼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한테 많이 있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치아의 목 부위가 패이는 증상이 많이 치아의 목 부위. 예, 잇몸에 가까운 부위를 예, 예. 치아의 목 그렇죠. 부위라고 해요. 네네. 치경부라고 하고 네. 그 부위가 많이 패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에서 봤을 때는 꼭 그 검은색처럼 뭐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경우가 있던데요. 멀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증세군요. 치아의 잇몸 부위에 가까운 부위가 바깥쪽에 보이는 부위가 많이 파여 있으세요. 미관상에도 안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또 있습니까? 또 예. 중증 증상 중에 하나가 턱 근육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턱 근육이 뻐근하세요. 근데 왜 두통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무나 꽉 물어주게 되면은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머리까지 올라가게. 뇌신경까지 가는군요, 그것이.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가는 본인은 모르니까 네. 이런 분은 옆에 있던 사람이 증인으로 누가 같이 가줘야 되겠다. 증인은. 그것도 좋은 그러면 방법이십니다.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늘 이갈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네.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나면 예. 충분히 또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 증인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못 믿는 걸까요? 코를 고는 사람, 저희 남편은 아니라 그러죠. 매일마다 이렇게 드론을 띄우고서 이렇게 그래서 곤다고 해도 본인은 그 정도인지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녹음을 하면은 또 그거는 또 법에 위배가 된다면서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그 치과 의학적으로도 네. 이런 검사를 하면은 이거는 이갈이 때문에 생긴
이런 증상이구나 예.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하게 될 경우에 치아가 쪼개진다든가 파절 또는 프랙처라고 하죠. 네. 또는 근육통, 두통이 이유 유발되기도 없는 하고. 두통과 근육통이 나타나고요. 어허. 심각하네요. 후유증에 대해서는 좀. 갑자기 슬퍼졌어요. 어떻게 다 아니, 해당되는 근데 것 같네.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만 이것이 예.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들었다가 맞아요. 예, 또 치과에 갈 일이 있거나 맞습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바로 이 치아 상태를 그냥 방치해뒀다가 진짜 거금이 들거나요. 대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골든 타임. 유행처럼 도는 근데 그 치과 골든타임. 의사님이 제일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자주 오시면은 안 무서워집니다. 오늘 의상도 블랙이야, 블랙. 아니 근데 요거는 조금 요거하고는 다른 질문인데 질문이 들어와서 네. 하나 여쭙고 가야 되겠네요. 네. 이를 닦을 때 이보다는 잇몸 위주로 닦았더니 잇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맞는 일인가요? 예. 잇몸부터 치아 쪽으로 이렇게 빗자루 쓸듯이 닦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시고요. 아하. 아, 아주 잇몸부터. 부드러운 치술로 잇몸 쪽 부위부터 쓸듯이 빗자루를 그러면- 쓸듯이 치아로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네요. 네. 어. 물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음. 우리 군대 뭐 하고 광고에도 나오듯이 네. 이렇게 그 가로로 그냥 옆으로만 직각 옆으로 네. 예, 이렇게 하던 버릇에서 위아래로 쓸든지 세로로 닦기 시작하면 느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거 다름을. 예. 저는 여강재 원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너무 좋은 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그 채팅창에 그때그때 문제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는 거는 정말 맞다 그러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러고 명쾌하게. 예, 명쾌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네. 그 부분도 해소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면 잠을 못 잔다든가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겠죠. 턱관절이 파괴됨으로써 입을 많이 못 여는 경우도 생기죠. 아이고, 그건 아주 중증이네요. 중증이네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사각턱 증세도 사각턱. 중증 증세입니다. 중증이죠. 그건 오랫동안 그 진행이 돼야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저희 친언니가 사각턱이에요. 자기가 오징어하고 껌을 많이 씹어가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이를 가는 거를 의심해봐라. 제가 오늘 가가지고 당장 얘기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우에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증세도 그렇게 나타나고 후유증까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겁이 나니까 겁난다. 치료로 들어가야죠. 예. 네. 그러면 치료하면 완쾌될 수는 있습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근원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네. 그러나 일단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먼저 시도를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건 뭐 치과 선생님도 해결 못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는 그 카운셀링을 한번 받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아이, 저는 치과에 가는 게 스트레스라니까요. 근데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네. 인생 보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맞습니다. 새해에 그런 것도 네. 계획에 넣으실 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못 갔던 명기 씨 같은 경우에요. 한 번쯤 가서 전체적으로 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메인테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건강해서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음흠. 치과를 가서 어떻게 교정을 했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든 크라운을 했든 어떻게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것이 이상 없이 잘 있는지 네. 이게 그렇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무서워서 가기가 싫은 너무 거죠. 무서워요. 아니 근데 여강재 원장님처럼 이렇게 스마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가볼 마음이 생겨요. 근데 또 막 진짜 스트레스가 막 손에서 진땀이 그렇군요. 나거든요. 그러면 치과 뭐 가면. 완쾌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증세를 완화시키고 네. 일단은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예.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어주고 심리? 자기 전에 네.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잠이 하면은 빨리 잘 들게 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그런 잠들게.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러한 치료법을 병행하는 게 좋으시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일단은 치과적인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네. 치아를 간다는 거는 위와 아래 교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어. 어른이나 아이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교합 상태인 경우에 부정교합을 해소시켜주는 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아. 원인이 그거라면 그 원인을 네. 없애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교정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크라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드 또는 어클루절 가드. 아, 네네. 아까 나왔던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거요? 정확한 용어로는 뭐 미시간 스프린트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쪽 치아와 아래쪽 치아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꽉 물으려고 할 때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아, 이게 예. 다시 반사작용이 나서 못 물. 못 물게. 음. 부드러운 무엇인가를 네. 막아줘야 되네요. 그거를 이제 나이트 가드 또는 어클루절 가드라고 보통 많이 네, 알려져 우리가 있는. 아까 네. 얘기했던 마우스피스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긴 하지만 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 거죠. 회방꾼이네요. 얘네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회방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회방꾼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뭐 나이트 가드로 한번 얘기를 하죠. 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소리도 안 나고 네, 근데 처음엔 좀 그렇습니다. 불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도저히 이거 끼고는 못 자겠다고.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허. 일단은 익숙해질 때까지 참아야 억지로라도 참고 넘겨요. 참으시면은 아.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거 없이는 잠잔 것 같지가 않다. 네. 이갈이를 많이 하시는 분은 특히 잠이 깊이 못 듣는 분이에요. 아, 그런 경우에 잠을 깊이 드는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네요. 네. 아주. 저는 그 원장님 말씀에 그 완전히 동의하는 게요. 지금은 제가 남편 잠꼬대가 그 뭐죠? 이 코골이가 없으면 잠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런 가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라든지 주무시기 전에 또는 음주라든지 이런 걸 될 수 있는 안 하시는 게 삼가해라. 이갈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것도 그렇군요. 또 음식이 아닌 것을 씹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음식이 아닌 음식이 아닌 게 뭐가 있나? 껌이라든지 오징어, 오징어라든지 지포. 예. 그러니까 식사 때 먹는 거 외에는 가급적 단단한 거 특히 아, 피하라. 네. 뭐 가끔은 건과류 같은 것도 하다가 이빨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하기는 견과류는 몸에 좋은데요. 아니 근데 네. 좋은데 호두 같은 걸 이가 강하다고 그걸 통으로 그냥 이로 물어 깨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하. 그거 위험한 거죠. 예. 네. 이제 병을 이로 딴다든가 그러니까요. 한국 남자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런 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습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를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시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네. 잠의 습관, 편안하게 잠을 빨리 깊이 드는 방법도 연구하는 게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조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어떤 잠의 습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숙면을 유도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네. 미리 하는 것이 네. 좋겠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증세가 그렇습니다. 이어지면 바로 상담을 해보고 맞습니다. 원인이나 치료를 하는 네.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실제 이갈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클루절 가드나 나이트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꼭 시기를 놓치기 전에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겠네요. 절대 그 권투용 그건 아닌 거죠. 권투용 아무거나 그거 쓰면 안 되죠. 마우스피스 안 됩니다. 네. 네. 요즘에 그 겨울철에는 오시는 손님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오시는 애로상. 아니 증상들이 어떤 게 아하. 주로 많은가요? 브락시즘과 관련해서 이갈이 네. 증후군과 관련해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게 파절돼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아까 제가 얘기했대로 메인터넌스가 잘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네. 또는 심지어 나사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나사가 헐거워지는 경우에 네. 임플란트 위에 올리는 구조물을 메인테넌스가 쉬운 구조물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을 붙일 때 세멘트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스크루로 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스크루로 고정하는 방식은
밖에서 구조물을 다 붙여가지고 안에서 스크루로만 고정을 하고 스크루 구멍을 아주 쉽게 열 수 있는 레진 같은 걸로 막아놓는 방식이에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막아놓은 부위를 살짝 열어서 바로 조여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 세멘트로 완전히 붙여놓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잘라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공사가 크네요. 그럼 시멘트로 했을 때가 가격은 좀 더 저렴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딴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런 사후에 생길 것도 생각해서 네, 잘 그렇습니다. 판단해야 되겠네요. 제가 시멘트로 한 경우인데 그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 임플란트를 하고요. 미국에 와버렸는데 아하. 그 다른 그 원장님들이 손을 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사가 그렇습니다. 커지니까. 예. 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해서 예. 나중까지도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예. 연구하고 같이 네. 상의해야 되겠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 대안적인 치료법 여러 가지 네. 방법을 드리고요. 그 중에 장단점을 설명드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세멘트로 붙인다든가 이런 유지 보수가 어려운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그럴 좋습니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2년 전에 제가 원장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서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갈이 그리고 치과에 오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점들 네. 오늘 또 알아봤는데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멋진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뵙도록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